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뿐 아니라 히든 종목까지 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모셔봤는데요. 칼리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방송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도중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인 ASML과 세계 1위 파운드리 TSMC의 실적 발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이후 지지율이 더 오르면서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거의 신적으로 지금 최고점이나 내용 자체를 좀 잘 맞췄었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던 자리값 해석 자체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로 한번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2950짜리 값이 저는 최고점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뭐 앞으로 좀 먼 미래를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꼭 여기가 최고점은 아니에요. 근데 네. 단기적으로 사실상 여기 자리값을 맞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인 낙폭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지난 이 방송에서 가져갔었던 히든 종목 자체도 네. 사실상 10% 넘게까지 수익을 가져갔었다가 지금 뭐 거의 한 7%대 어제자 이제 좀 조정받아서 네. 가져갔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하락, 인버스에 대한 좋은 투자처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금의 단기적인 낙폭 흐름 자체를 그냥 직격탄으로 맞는 것보다는 사실상 좀 피해갈 수도 있었던 방식 중에 하나였다. 그 부분 자체는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이 내용 자체가 이미 지금 충격을 가한 뒤에 하락이에요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네. 사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초 아니면 그 전부터 해서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의 고점, 그리고 나서 이미 이 하락이 나오기 전에 이 방송에서도 먼저 브리핑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네. 하락, 그리고 이제 코스피 내용 자체도 어디가 고점일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추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 자체를 좀 브리핑 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는 예견된 하락이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하락 자체는 네. 사실상 이제 뭐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가 아니고 추세를 돌릴 수도 있고요. 혹은 단기적인 조정일 수 있는데,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던 미증시 흐름 자체가 한풀 꺾여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 꺾여야 되는 타이밍을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냐가 가장 키포인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좀 보시면 사실상 제가 좀 그렇지만 이미 5월 달부터 해가지고 6월부터 해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사실상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고점에 대한 내용 자체를 꼭 이번에만 고점을 딱 맞춰서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좀 트리거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락을 보여줄 수 있었던 트리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져갈 수 있었던 트리거가 뭐였었냐면 이전에 발표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되려 네. 호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트리거 삼아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가져왔었고요. 그 다음에 가져갔었던 거는 사실상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 10분의 1 액면 분할을 네. 가져갔었던 이 이슈 자체가 사실상 시장의 단기적인 낙폭을 좀 키워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가져가고 나서 사실상 엔비디아 자체도 140달러대를 고점 삼아서 자리값을 좀 멈춰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미 엔비디아는 사실상 6월 20일 날 기준으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았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 단기적으로 눌렸다 상승했다 눌렸다 지금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엔비디아에 대한 브레이크 자체는 잡아줬었는데, 나머지 빅테크들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좀 이끌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고점 랠리를 가져간 뒤에 현재 지금 잠깐 주춤하면서 일단은 좀 멈춰주는 움직임 자체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사실상 이 방송에서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미 금요일자 이제 저녁 방송에 제가 저녁 시간대에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사실상 괜찮았어요.
종목 자체를 한번 좀 보시면 네. 이게 이제 빅테크 위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버스 3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10가지 종목들을 담아두고 있는데 네. 알만한 종목. 지난주에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알만한 종목들을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 뭐 미국 빅테크 알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아나운서님? 애플이랑 애플도 있고요. 네,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 네.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할 것 없이 AMD 뭐 최근에 이제 좀 각광받았었던 종목들 정말 고점이 어딘가요 할 정도로 지금 한도 끝도 없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담아져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네. 거기에 맞춰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근데 최근에 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전 대통령 이슈나 내용 네. 자체를 담아두면서 오히려 빅테크 위주의 좀 조정이 나왔고요. 네. 러셀이라든지 오히려 다우나 다른 기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되려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오히려 지금이 큰 조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그동안 쌓여 있었던 빅테크 위주의 자본들 거기서 수익을 바탕으로 그 외적인 다른 종목들로 지금 잠깐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크게 조정을 안 받더라도 네. 사실상 빅테크 자체의 조정은 지금 현재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목 자체 23.72달러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딱 어제 전날이에요. 녹화 전날 목요일 날 고점을 24.24 달러대까지 이제 좀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명드렸었던 자리값 시초가를 보시면요. 사실상 22달러가 안 돼요. 그럼 22달러가 안 되는데 네. 22달러에 정확하게 10%는 몇 달러일까요? 2.2달러겠죠. 네. 그럼 22달러에서 10%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24.2달러예요. 그러면 22달러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 바라보시면 네. 어제자 고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0%를 넘는 수준이었겠죠. 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미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거의 1000포인트 가량 지금 넘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 지금 가져간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 그래서 금요일자 지금 현재 녹화 당일 아직 결과값은 좀 안 나와주고 있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금 좀 공략적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보시는 시점에서 월요일 날 장세 기준으로 프리장 기준으로도 네. 지금 현재 가격대 23.72달러 대보다 좀 낮은 수치 특히나 뭐 23달러 초반이나 22달러 후반 정도여도 사실상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기여도 사실상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1차로 지금 좀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값이 28달러 부근인데 이 자리값은 조금 더 일찍 단기적으로 비중 50% 줄이는 자리값은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나 사실상 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자 커뮤니티를 참여를 해주셔야 제가 실시간적으로 좀 바뀌는 움직임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와서 일단 좀 청산했었던 종목이나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본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제 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좀 힘을 실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전 관련주 기준으로도 사실상 원전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3년, 4년 이상 설비 이제 네. 기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에 실행을 해야 미래에 사실상 전력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체코라든지 이런 뭐 원전 관련 이슈들 우리나라에서도 떠들썩하면서 사실상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었는데 네.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는 이미 지금 현재 계약이 되고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님비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내 주변에 만약에 아나운서님 집 주변에 반경 안에 원전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사실상 과거에도 힘들었는데 현 시대 살면서 더 쉽지 않겠죠. 최근 이슈도 있고. 그래서 원전 관련 내용 자체보다는 이 소형 모듈 리액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래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관심사로 일단 좀 바라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커뮤니티 방에서 제가 일단은 가져갔었던 종목이고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제가 6달러서부터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이미 뭐 12달러, 10달러 넘어간 시점에서부터 바라봤어도 사실상 10%, 20%대 지금 현재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청산을 봤었던 내용 자체로 봤을 때
13% 정도 수익으로 일단 좀 마무리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억울했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네. 제가 딱 청산을 가져왔었거든요. 한 13.83달러 정도에서 지금 딱 청산을 봤었는데 다음 날 바로 17%가 올랐어요. 와. 그 다음 날에도 3%더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네. 한 40% 이상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뭐 아쉽네요. 좀 아쉽지만서도 다시금 제가 청산했었던 평단가 기준 언더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좀 아쉽지는 않았다. 다시금 좀 노릴 수 있고 네. 계획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방에 이제 좀 지속적으로 계셔야 제가 이 종목 자체를 지금 현재 눌리면서 재차 타이밍을 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단은 좀 바라보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가 SCCO 같은 경우도 추천 종목으로 가져갔었던 종목인데 오히려 1% 수익일 때 제가 좀 정리를 봤거든요. 시장이 하락으로 보여줄 것이고 네. 구리 선물 같은 경우가 제가 4달러 초반대까지 낙폭을 가져갈 것이다 했는데 벌써 4.2달러대까지도 떨어졌어요. 제가 항상 마지막 시간에 가져가는 구리가 드디어 이제 4.2달러대까지 떨어지면서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에서 빠르게 네. 일단은 좀 청산을 가져가면서 재차 구리가 4달러 초반에서 반등 나와주는 자리값에서 재차 진입을 좀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펼쳐질 하락장 그리고 빅테크 위주의 장세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움직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방 오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런 질문이나 내용 자체에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시청자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큰 수익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많은 조정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지수 대응을 고민하시는 분들 지수 대응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응 전략 그리고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는 지수 ETF, ETN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ETF, ETN 중에서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만한 종목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좀 보시면 앞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지난주 목요일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낙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국내 증시가 나홀로 독주를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권이 없어요. 오히려 네. 항생이라든지 뭐 이제 중국 증시라든지 기타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나스닥이 하락을 하던 말던 독자적으로 이제 커플링 흐름 말고 디커플링 흐름 자체로 좀 넘길 수는 있는데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폐병에 걸린다라고 했었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그렇죠. 현재 고점 대비 낙폭은 네.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한 게 뭐냐면요, 아나운서님. 이미 우리는 고점 이전에 21년도 고점을 기록했었던 코스피 기준으로 눌림 뒤에 이전의 고점을 가져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오히려 미증시는 지금 미증시 계산으로 본다라고 하면 네. 코스피가 똑같이 맞춰졌을 때는 지금 현재 이미 3,600이나 혹은 4,000 부근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커플링을 보여줬으면 왜냐하면 미증시는 이렇게 갔잖아요. 21년도 가져갔었던 조정 뒤에 이 자리 값을 갱신을 하면서 고점을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었다 보니까 네. 사실상 그 내용대로 똑같이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 코스피는 이미 3,800에서 4,000대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가지도 못하고 이 지금 허들을 넘지도 못한 수준에서 미증시는 고점에서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는 이 아래에서 조정을 받는다. 굉장히 좀 불합리하죠. 우리는 아직 달려가지 못한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증시가 어떻든 간에 거의 4,000을 향해서 계속 갔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못 따라가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근데 이 부분 역시도 예상을 했었다. 이 방송에서도 코스피, 네. 코스닥에 대한 내용 자체 질문에서도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팍스 방송에서도 2,890일
이 자리값이 사실상 코스피의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 될 것이고 네. 여기서부터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 역시도 빅테크 위주의 장세에서 중소형 위주로 그래서 최근에 사실상 계속적으로 눌림이나 소외받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최근에 한번 우리나라 증시 한번 좀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할 것 없이 지속적으로 탄력을 크게 받지 못하고 네. 단기적인 반등 수준이지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 자체는 사실 저는 당분간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재 매도세나 내용 자체로 좀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 고점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지금 이미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네. 사실상 낙폭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현재 2,787선 요 정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한 2,800선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2,600대까지 그러니까 좀 조정이 좀 크게 불가피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장세 흐름 자체가 그동안의 상승을 강하게 가져갔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굉장히 크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달려갔었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뭐 오늘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 굉장히 크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빅테크 위주의 지금 상승 자체 그래서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잠깐 접어두시고 네. 이전에도 사실상 좀 정리를 좀 많이 보셔라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사실상 이제 좀 장세나 내용 자체가 좀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종목들 위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슈 자체는 이전에 상승 탄력을 받았던 게 낙폭을 크게 받으면서 지금 와서 최근 와서 재차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이틀 이 거래일 동안 지금 좀 단기적인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코드 기준으로 117700인데 ETF 기준으로 좀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적인 접근이나 내용 자체, 가격 전략은 제가 커뮤니티 방에다가 따로 올려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꺾일 것이다. 앞으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네. 코스피 같은 경우 2600선까지 2,600대까지 일단 네.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만큼 오히려 지금 현재 코덱스 인버스에 대한 접근 자체도 사실상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4,000 지금 35원 가리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이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인버스 개념이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단발적인 대응 자체는 사실상 괜찮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 자체도 어디까지 그리고 절반 비중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내용 자체 자세한 전략 자체는 제가 따로 이제 공지를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보다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공화당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다우 쪽에다가 그래서 배당 위주의 지금 현재 다우 관련 쪽으로 해서 모아갈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마저도 최근에 이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큰 단기적인 탄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 전략이나 내용 자체 요 세 가지 ETF랑 ETN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일단은 커뮤니티 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참여를 하셔서 이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국내 증시 그동안 상승세를 달렸던 종목을 위주로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해주셨고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큰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누가 뭐래도 트럼프의 한마디가 해외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까지 큰 충격을 줬는데요. 대만 관련한 질문에서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100% 가져갔는데 우리가 왜 대만을 지켜줘야 하는가? 방위 보장을 받고 싶다면 분담금을 더 내라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미국 반도체 및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대만의 TSMC 또 방위 분담금 하면 일기 트럼프 당시 가장 골머리를 썩었던 우리나라까지 지수의 큰 하방 압력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저희가
저희 시장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걸까요? 누가 봐도 미국 증시는 반도체와 AI가 끌어올린 장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한동안 계속적으로 끌어올렸었는데 네. 사실상 뭐 기본적 분석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여기서 끝났냐 뭐 이런 판단이 사실상 안 쓰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가이던스를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면서 매출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네. 주가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간다던가 현재의 고점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부터 갑자기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를 안 쓰면서 반도체가 일절 수주나 내용 자체 받쳐주지 못하고 실적이 마이너스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몇 분기 안에는 사실상 지금의 현재 수준 레벨 그 이상까지 받쳐주는 거고요. 네. 그 수준화 내용 자체가 점차 줄어들겠죠. 한도 끝도 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사실상 점진적일 것이고 갑자기 큰 낙폭을 가져가지는 않는데 주가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여기서 이미 과열 자체로 한 번도 조정 없이 끌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숨 네. 쉬고 넘어간다는 거. 너무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주가 이거 사자 과열로 해서 네. 120달러, 130달러, 140달러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럼 뭐 시총이 뭐 지금 3조 달러인데 이게 100조 달러가 되고 뭐 200조 달러가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올라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정직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사실상 뭐 세무사,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미 뭐 자산 자체가 다들 100억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경제 시스템대로 만약에 시장이 움직이고 주가가 딱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부자가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기도 존재를 하고 사실상 예상치 못한 하락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최근에 시장 자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던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그렇죠. 지금 크게 혼나야 되는 건데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혼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 혼나는 트리거가 뭐가 될 수 있었냐? 이게 바이든 대통령에서 나올 수 있었냐? 파월에서 나올 수 있었냐? 아니면 빅테크 지금 현재 AI 장세를 이끌어가는 반도체랑 AI를 이끌어가는 엔비디아 쪽에서 있을 것이냐?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네. 부분을 지금 좀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 내용 자체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보면요.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사실상 트럼프 이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가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낙폭을 이끌어갔었던 것, 제가 생각하는 낙폭은 당연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 트리거나 내용 힘 자체를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님께서 제가 생각했었던 시나리오대로 지금 좀 잘 그려줬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대만에서 일단 사실상 미국의 반도체 산업 너네 다 지금 모두 뺏어간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미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니네는 부당한 군사 지원을 받고 있어. 방위비 분담을 조금 더 가져가야 돼 이런 얘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네. 사실상 그 타깃이 됐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어. 그때도 니네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니네 방위비 너무 못 내고 있어. 이거 생각보다 이거밖에 안 내고 우리가 지금 주둔을 하면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니네 돈 조금 더 돼. 안 그러면 우리 철수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뉘앙스로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타겟 자체가 지금 현재 대만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대만 자체가 반도체 산업 니네 사실상 지금 TSMC 같은 경우 네. 사실상 이따 뭐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지금 현재 비중 자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득을 너무 많이 취하고 있다. 네. 그만큼 대만 니네 이득을 많이 취하고 이렇게 있는데 방위부 분담 이거밖에 못 내고 있어? 그러면 사실상 더 안 내면 우리 뭐 철수할 수도 있어 이렇게 좀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네. 사실상 미군이 이제는 사실 없다라고 하더라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 현재 우리나라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손가락 안에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 수준이 높다 보니까 미군이 철수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중되는 비중 자체는 크긴 하지만서도 우리 나름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상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됐다라는 거죠. 그만한 국방력이 되는 건데 네. 대만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미군이 철수를 하고 넘어간다? 그럼 중국 쪽에 그냥 집어삼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상대는 북한이고 네. 대만 상대는 중국인데 우리도 만약에 중국을 대놓고 완전히 1대1 상대를 한다라고 하면 힘들죠. 네, 그렇죠. 힘들죠. 근데 네. 대만은 우리 수준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충격을 굉장히 좀 크게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방위비 자체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 네. 대만에서 이 부분 자체를 굉장히 좀 빠르게 대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만한 방위비 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지금 잘 받아쳐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좀 가져가실 수 있었던 시장 자체를 좀 어느 정도나마 지금 현재 브레이크를 좀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 자체로 좀 끌고 가면서 너무 굽신거려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어떤 느낌이냐면 정치인이고 대통령이고 사실상 전 세계의 평화를 좀 가져가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사업가 마인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러한 군사나 내용 자체마저도 사실상 평화 위주로 사실상 가져가야 되는 부분 자체도 있는데 사업에 대한 수단으로 계속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군사적인 내용 자체도 네. 사실상 사업에 대한 수단으로 판단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상 우리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최악의 수로 넘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대만이 중국에 집어삼켜진다라고 하면 이 TSMC뿐만 아니라 반도체 최근에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여줬었던 내용들 자체가 단기적으로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로 지금 좀 본다라고 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지금 현재 자국 그리고 기타 다른 국가에 대한 평화 내용 자체는 무시하는 결과. 그러니까 비유는 뭐냐면 네. 원래 미국 자체는 약간 국제적인 경찰 역할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싸움이 있다 그러면 워워 진정해 지금 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민간 용병 같은 개념이에요. 돈을 니네 나라에서 더 지원을 안 해? 그럼 우리 철수할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니네 뭐 전쟁이 나던 말던 니네 나라 일이지 우리나라 일이야? 우리 지금 자국민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가 그거 지금 상관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비즈니스를 하자. 니네가 돈을 더 많이 지불한 만큼 우리가 더 여기서 지켜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위험적이죠.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펼쳐질 수 있냐면 미국은 더 이상 평화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 우리 스스로 해야 돼. 제국주의 위주로 지금 시장 자체가 흘러갈 수 있고 이미 유럽서부터 지금 펼쳐지는 이러한 제국주의 성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진다라고 하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 자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전쟁이나 내용 자체가 불가피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타겟이나 내용 자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당장에 러시아가 쳐들어오던 중국이 쳐들어오던 사실 지금 현재 국방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아니지만서도 네. 사실상 이 나라를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국방력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나라의 팔다리 정도는 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도 그만한 리스크나 피해 자체가 굉장히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혜를 찾기보다는 우리 당장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트럼프 관련이나 내용 자체로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이미 제가 봤을 때도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고집 부리면서 지금 현재 계속 대선에 참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용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좀 필패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최근에 보셨나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푸틴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저는 진짜 최근 내용들 보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저도 좀 자세히 분석한 거를 좀 봤어요. 아나운서님 보셨나요? 그 부분?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작이다, 음모설까지도 굉장히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쇼맨십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가져가야 대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지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뭐 이게 확실하다 아니다라는 내용 자체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사실상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전광판에서 내용 자체를 보기 위해서 살짝 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억양이랑 악센트를 가져가기 위해서 살짝 돌리면서 고개가 돌아가는 그 타이밍에 네. 귀를 맞았어요. 귀를 맞았는데 그 각도를 보시면요. 네. 정면에서 귀를 맞은 게 아니고요. 옆으로 돌릴 때 귀를 맞았다라는 건요. 네. 타격 자체가 얼굴이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네. 저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가져가진 않지만 이게 네. 뭐 조작이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할 능력은 확실하게 되진 않지만 그 내용을 좀 봤었을 때 보통은 서로 짜고 치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요. 네. 팔이나 다리 만약에 상해를 입었어도 생명에 지장 없는 자리를 네. 가져갈 텐데 머리 쪽은요.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힘들죠. 네. 그리고 특히나 저격소총도 아니고 돌격소총으로 그렇게 가져갔다? 이거 군대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50m에서 돌격소총으로 20대 초반의 남자가 네. 귀를 정확하게 돌렸을 때 사격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이번에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죽을 뻔했다예요, 여러분들.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네. 또다시 내용이나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어요. 근데 현재 이 내용이 지금 유지되면서 앞으로 보안이나 내용 자체는 더 철통 보안으로 넘어갈 거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피격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장 자체는 이제는 트럼프 내용 쪽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동안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주셔야 되는 내용 자체는 기존에 상승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던 종목들은 잠깐 접어두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소외받았었던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은 적어도 우리가 나중에 전쟁이 크게 발발하기 전에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 집중 있게 하반기를 좀 맞이할 테니까 커뮤니티방 많이 참여해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한 브리핑 계속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최근 시장 자체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주가 자체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시장 속에 저희와 함께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관련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요. 그때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견해를 한번 되새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적 얘기로 조금 넘어가 볼 텐데 먼저 항상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어주는 금융주들 실적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종목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은 금융주들 실적 일단 좀 정리를 좀 본다라고 하면요. 사실 트럼프 관련 섹터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쪽도 이제 좀 포함인데 네. 대다수의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좀 보시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금융 섹터에 대한 기저 호재 효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후 상승 종목으로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를 지금 현재 극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주 배당금을 이제 12%나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채권 부분에 이제 실적 호조를 좀 보여줬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순이자 마진 자체를 지금 좀 회복을 해주면서 일단 가이던스 자체를 계속적으로 상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PNC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순이자 이익이랑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분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US 뱅크프 같은 경우도 순이자 소득 그리고 대출 예금 전분기 대비 지금 현재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좀 나쁘진 않다지만서도 최근 들어서 지금 일단 리스크가 발병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원하는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받아주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템포 쉬는 내용 자체는 다시금
재차 진입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단 좀 단기적으로 어제자 2.7%대 낙폭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횡보 구간을 다시금 뚫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상승 자리값을 좀 맞춰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대비 기준으로도 사실상 뭐 고점 계속 랠리를 펼쳤었던 종목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오히려 하반기에서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찰스 슈업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단기적인 낙폭이 좀 크게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은 낙폭 흐름 자체를 지금 3거래일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승이나 내용 자체 충분히 더 받아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뭐 100달러대까지도 사실상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 자체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려 근데 이제 PNC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상승 흐름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자체는 가능 종목이 간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신규 진입으로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좀 아쉬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조금 아쉽다. 내용 접근이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조금 아쉬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상 이제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이나 내용 자체 지금 돌파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웰스파고나 지금 찰스 슈업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안 좋은 주가 방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크게 끌고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반기에서 더 이상 투자처를 잃은 현재 상황 속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준비를 안 하시면요. 네. 내가 계속적으로 빅테크를 갖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손실이 증가된 상태에서 오히려 얘네는 지금 추세를 돌리면서 상승을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미 시기 자체가 타이밍 자체가 어긋나면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을 못 보는 구조가 되겠죠. 나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들이 계속 네. 하락을 해요. 그리고 지금 얘네는 이미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잡으면 빅테크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고 얘네가 조정 나오면 원하는 추세나 내용 자체 타이밍 견딜 수도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내가 손절 보다가 또 이쪽 옮겼더니 여기서도 손절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이다라는 거는 누구나가 빅테크나 내용 자체 다들 알아요. 좋은 거 아는데 네. 진입 시기나 타이밍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 타이밍 자체를 조금 더 남들보다 일찍 접근을 하셔야 이런 내용에서 직접적인 호재를 받으면서 상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발 앞선 내용 자체로 접근하셔라 이런 내용 자체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종목 자체는 사실상 금융주 지금부터 보셔도 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현재와 같은 좀 눌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금융주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살짝 눌린 종목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어서 이번 주에 주목할 실적은 역시나 넷플릭스, TSMC, ASML과 같은 기술주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ASMR은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우려와 더불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추가 규제로 인해서 TSMC 실적, 가이던스, 향후 반도체 수요 등 모든 부분에서 시장의 합격점을 받을 만한 실적을 내놓고도 트럼프의 한마디에 무너졌거든요. 여기에 넷플릭스 실적까지 더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을 선도했던 이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리뷰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매출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전혀 타격을 받으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이런 거죠. 제가 항상 매출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이 방송에서도 드렸지만 꼭 이제 학생을 좀 비유를 했죠. 네. 이제 뭐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이 이제 전교 7등, 5등, 3등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칭찬받을 일이죠. 네, 그렇죠. 근데 전교 1등인 아이가 사실상 전교 1등을 한다고 해도 당연한 결과고요. 2등, 3등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예요. 네. 오히려 전국적으로 전국 등수나 뭐 이런 게 밀린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SML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올 초만 하더라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실적 내용 자체, EPS라든지 총 매출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전체적으로 높아진 내용 자체를 일단 좀 보여주는데 네. 일단 세부적인 실적 내용 전반적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예약량 증가로 이제 사실상 향후 기대감까지도 이제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주가가 눌릴 만한 상황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ASML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네. 실적 발표 당일 오히려 주가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보여줬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12%나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갭락이나 이런 내용 자체로 보여주면서 주가가 12% 하락을 보여줬고요. 어제자 기준으로는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정도 타격을 받을 만한 내용이었냐?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에 대한 내용 자체 트리거를 잡아주면서 현재와 같은 결과값이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AMD까지도 지금 큰 낙폭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엔비디아는 그나마 지금 현재 좀 살려줬다. 지금 현재 이전에 120달러를 이탈하면 반등하는 자리값을 가져가면서 네. 지금 간당간당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이제 120달러를 이탈하면서 특히나 한 115달러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 엔비디아도 단기적으로 계속 음봉 그리면서 한동안 조정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이랑 좀 별개로 원래 더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를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TSMC 이런 내용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를 했었던 내용들을 좀 발판 삼아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미국 내에 공장이 없는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소외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낙폭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도 사실상 공장이 있고요. 반도체 그리고 이제 이런 파운드리나 이제 팹리스까지도 이제 좀 가져가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인텔이 있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 계속적으로 좀 낙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지금 ASML이라든지 지금 TSMC 이러한 지금 악재를 딛고 오히려 반등을 가져가면서 플러스권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사 수위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다 보니까 하반기에 내가 꼭 반도체를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텔 같은 종목이 지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좀 자국주의로 좀 넘어가는 사태로 가져갔을 때 미국 내에 자국 내에 이제 공장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종목 자체를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떤 그래서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티커로 본다라고 하면 세 글자예요. 음.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알아요. 아 이거 네. 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방송 들어오신다라고 하면 제가 토요일 날 네. 방송 시간에 맞춰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께서 하반기 반도체 종목 보시는 분들은 인텔 같은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영상 준비해 봤으니까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자리값 매도 체결. 자, 51자리값 커팅 가져가고요. 자, 휩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70 안착하면 자리값 포기. 내용 3. 자, 800불 자리값입니다. 자, 602. 자, 601 터치. 자, 800불. 자,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마무리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낙폭이 워낙 셌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반발 매수에도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튈진 몰라요. 제자리 칠 수도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601 정도를 나중에 그쵸 일단은 좀 확보 자리값으로 가져가면 딱 맞겠죠. 620자리값 21까지 터치 보여주면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자리는 자 21자리값 정리 가져가면서 400불 수익으로 일단은 최종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자리값 매도 체결. 자 49 기준으로 자 61자리값 커팅. 자 요거 잡히면 여기까지만 바라볼게요 여러분들.
자, 대응 관점은 계속 살아 있었는데 요거마저 잡아먹히면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게 맞겠죠. 자, 2631엔 1차. 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관점은 바뀌지 않았고요. 타점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30호까지 일단은 나와준 모습. 11까지 자, 터치 나와주고 있고요. 자, 605. 자, 603, 602까지 자, 천불자리값까지 나와주네요. 자, 601 자리값. 자, 천불 구간이고요. 여기까지 보시죠. 자, 시장가 청산까지 가져갈게요. 시장가 청산 바라보면서 자, 지금 자리값 자, 400불에서 500불 사이 수익으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현재 자리값도 유효하고요. 자, 매도 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바닥 구간 40일 정도가 지금 1차 자리값인데 요거 30일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2230일 1차 청산 봐주시고요. 자, 12.75 자, 10일 자리값 자, 5틱 남았네요. 6틱 7틱 청산 대기 봐주시고요. 자, 10초, 9초, 8초. 이번 캔들 혹은 다음 캔들 시작해서 못 주면 끝. 자, 좋습니다. 이번 캔들에서 가져가네요. 천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VCR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가장 기억에 남는 매매와 상품별 투자 전략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좀 매도 관점을 좀 바라봤었는데 네. 좀 단기적인 반등 흐름 자체에서 조금 아쉬웠었던 결과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큰 하락폭이나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타점이나 내용 자체를 좀 맞췄어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매도에 대한 내용 자체로 일단은 좀 단기적인 큰 수익을 좀 가져갔었던 것들이 좀 일단 좀 많이 기억에 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상품별 투자 전략으로 일단 좀 넘어서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좀 사실상 제가 좀 설명드렸었던 내용보다 일단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추세에 대한 지속성 계속적으로 좀 얘기 드렸었는데 뭐 사실상 횡보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전의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은 가져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84달러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네. 그 상승 흐름 자체를 크게는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기준으로 지금 일단은 2.6%대 단기 큰 반등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 역시 트리거를 잡으면서 지금 80.37달러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매수 관점 유지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골드인데 골드가 말을 또 안 들어요. 원하는 자리값 전고점까지 깨면서 드디어 이제 좀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2,425달러를 지금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하락이나 내용 자체는 기대감이 워낙 더 큰 만큼 오히려 현재 지금 비트코인, 골드 이쪽으로 좀 자본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 단기적인 쏠림을 먼저 앞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조정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는 단발적으로 지금 보시면 2,300달러 때까지 지속적인 낙폭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좀 한 달이라든지 두 달이라든지 조금 템포 두고 사시면 한동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낙폭을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단발적으로 지금 현재 19,600선에서 지금 현재 한번 단기 큰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꾸준히 하락을 보여주다가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빅테크 위주의 종목들이 단발적으로 큰 상승폭을 한번 일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단기 반등 시점에서 내가 청산을 못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좀 타이밍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리 자체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락이다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4.27달러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하는 내용 자체는 3.97달러대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매도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칼리 전문가님의 상품별 투자 전략 잘 들어봤는데요. 큰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